첫 번째는 바로 햇빛을 이용해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햇빛이 비스듬히 집으로 들어올 때마다 먼지, 특히 표면에 먼지가 잘 드러나는데요. 커피 테이블, 선반, 카운터 위에 숨어있던 먼지가 잘 보이면 보일수록 그걸 닦아내고 싶은 욕구가 커지고 집안 곳곳 우리가 놓치는 먼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집에 햇빛이 잘 들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유리나 거울과 같은 표면을 청소할 때 그 공간에 조명을 끄게 되면 오히려 온갖 얼룩과 먼지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자외선은 천연 소독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집안의 모든 커튼을 열고 햇빛이 최대한 많이 들어오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데요. 햇빛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눈이 부신 햇살이 꼭 아니더라도 보통 구름 낀 날이라 할지라도 자외선은 존재하고 또 그로 인해 온갖 박테리아, 진먼지, 진드기 등을 살균하는 효과는 충분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열고 베개나 이불은 물론이고 카운터탑, 문 손잡이, 소파, 카펫 등 여러분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꼼꼼하게 햇빛을 최대한 이용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집안의 물건을 가능한 한 세워서 수납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정리정돈하기 쉽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세워서 수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건 다들 아시죠? 이러한 수납 방법은 집안의 물건이 무분별하게 쌓이는 걸 방지해 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필요한 물건은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필요 없는 물건들은 쉽게 정리해 버릴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간단하지만 정리정돈에 있어서 큰 효과를 가져다 주는 방법입니다. 옷장 서랍부터 책장, 주방용품, 욕실용품 등 집안을 둘러보면 세로로 세워서 수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또 하나는 각 집안일마다 걸리는 시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신가요? 집안의 어떤 공간을 청소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계속 미뤄 왔는데 막상 청소를 해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훨씬 덜 걸려서 왜 진작 안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똑같이 지저분하고 어질러진 공간을 바라볼 때 완전히 반대되는 관점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설거지거리로 가득 찬 싱크대는 정리정돈이 힘든 사람들에게는 마치 거대한 산처럼 막막하게 보이지만 항상 집안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15분이면 해치울 수 있는 것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집안 청소 작업마다 걸리는 시간을 알고 있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짬이 날 때마다 매일 조금씩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깔끔한 집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예전 영상에서 공유해드린 시간별 청소 루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밑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정리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청소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그 집안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합니다. 항상 깨끗한 집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집에 여러 개의 극세사 걸레나 행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청소 키트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극세사 청소천인 만큼 그 효능은 이미 검증됐는데요. 마이크로 공간이 있어 수분 흡수력이 좋고 세정력 또한 일반 천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의 섬유 끝부분은 열린 고리 모양으로 분할되어 있어 먼지를 보다 쉽게 흡착시켜줍니다. 이 극세사천은 그만큼 청소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어서 매일 가볍게 청소할 땐 어떠한 화학 물질이나 추가 제품을 사용할 필요조차 없이 물만 살짝 묻혀서 닦아주면 웬만한 얼룩은 쉽게 제거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들의 비밀 5번째는 각종 집안일을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는 습관과 연관지어 놓는 것입니다.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어떤 한 행동과 이 집안일을 짝을 지어 놓는 것이야말로 매일 정리정돈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를 닦을 때 두 손으로 닦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를 닦는 동안에 남은 한 손으로 세면대 주위를 닦는다든지 또는 제 예전 영상에서 많이 나왔지만 저 같은 경우엔 아침에 일어나 커피 내리는 동안엔 꼭 식기세척기에 있는 그릇들을 꺼내어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고요. 이렇게 거의 매일 이미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에 각종 집안일들을 연관지어 짝을 만들어 놓다 보면 결국 그 집안일 또한 별다른 스트레스를 받거나 미루는 일 없이 매일 자연스럽고 수월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집에 적절한 청소 장비를 갖춰 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비라 함은 뭐 엄청나게 비싼 그런 장비라기보단 그저 각각 다른 집안일에 맞게 가성비가 좋은 용품들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청소를 훨씬 쉽게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쓰레기통을 방마다 비치해 놓으면 각 방마다 어수선하게 물건들이 쌓이고 또 정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걸 막을 수 있고, 깨끗한 빨래 바구니를 각 가족 구성원마다 준비해 놓으면 건조기에서 빨래를 꺼내면서 바로 각자의 바구니에 넣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집안 곳곳, 특히 욕실마다 바로 손이 닿는 곳에 청소 용품들을 보관하게 되면 우리가 매일 샤워하는 것처럼 욕실 청소도 하나의 루틴으로 자리 잡는 게 쉬워지고, 다림질이 귀찮아 빨아놓은 빨래더미가 쌓여만 간다면 의류 스티머 하나 장만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귀찮은 다림질도 금방 해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왕 해야 하는 거라면 최대한 빠르고 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알람 맞춰놓기 기억하시나요? 몸을 일단 움직여야 하는데 무기력하기만 하고 또 일단 정리를 시작하긴 했는데 효율적이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든다면 집안에 청소할 공간을 정하고 핸드폰에 10분 알람 맞춰놓고 정리를 시작해보세요. 그 짧은 시간에 얼만큼 정리를 할 수 있는지 몸소 느끼시고 놀라게 되실 겁니다.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또 다른 하나는 좋아하는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하는 건데요. 제 구독자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부분이 정말 감사하게도 제 영상들 틀어놓고 들으시면서 청소하신다는 말씀 많이 해주세요. 암튼 이렇게 음악이 됐든 팟캐스트가 됐든 자신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과 청소를 연관시켜 놓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8번째는 정리정돈을 세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꼭 청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방법인데요. 부담을 느낄 만큼 큰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걸 한꺼번에 다 끝낼 생각으로 시작했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끝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일단 그 프로젝트를 최대한 세분화시켜서 작은 작업들로 나누고 그 나눠진 작은 일들을 최대한 많이 끝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스레인지 위에 세척액을 뿌리고 설거지하는 동안 그대로 놔둔다든지, 자기 전에 변기에 화이트 식초 2컵을 붓고 자면 다음날 변기 안에 물자국이 없어져 있는 것처럼 한 번에 끝내려고 하면 힘든 작업들도 이렇게 작게 나누어서 하게 되면 훨씬 쉽게 끝낼 수 있게 됩니다. 9번째는 아침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정리정돈의 끝판왕이라 해도 항상 청소가 즐겁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루를 생산적으로 보내는 사람들은 하기 싫고 부담되는 일일수록 아침에 끝내버리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건 남은 하루를 계속해서 그 하기 싫은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사람들 또한 대부분 아침에 집안 정리를 하는데요. 물론 출근하랴 아이들 준비시키랴 바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 나가기 전 10분 알람을 맞춰 놓는다든가 작업을 세분화시켜서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생각보다 많은 공간을 정리할 수 있어서 놀라게 되실 겁니다. 우리도 하기 싫은 청소 최대한 빨리 끝내놓고 깨끗하고 깔끔한 집에서 남은 하루 우아하게 보내자고요. 미래의 나를 도와줄 수 있게 그때그때 정리를 하고 나중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하는 도중에 치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바로 치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 음식을 하는 도중에도 무언가를 끓이거나 오븐에 넣고 기다리는 시간이 생기면 나온 그릇들 설거지를 하거나 정리를 함으로써 요리가 끝나고 나서 치워야 할 거리들을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목욕을 하기 위해 욕조에 있는 동안에는 아이 화장실 바닥을 닦거나 세면대 밑을 정리하는 등 스페어 타임이 생길 때마다 청소를 함으로써 미래에 내가 더 많은 힘을 들여 청소를 해야 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입니다. 5분의 법칙이란 말 그대로 자신 앞에 해야 할 일이 보이고 그리고 그 일이 5분 이내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냥 바로 그때그때 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서랍이 눈에 띄었다면 그리고 그 서랍을 정리정돈하는데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거라면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고민할 틈도 없이 즉시 정리를 합니다. 전 이 5분의 법칙을 청소뿐 아니라 삶의 다른 분야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원터치 방식 또한 제 삶에서 항상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터치 방식이란 2번 손이 가지 않게 한 번에 물건을 치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책을 다 읽고 난 후엔 앞에 있는 탁자에 놓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자리에 바로 갖다 놓습니다. 비슷한 예로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도 코트를 대충 소파에 던져놓고 나중에 결국 그 옷을 다시 집어서 옷장에 걸어놓기보단 들어오자마자 바로 옷장 옷걸이에 걸어 놓음으로써 2번 손이 가지 않게 합니다. 이 팁은 전문 청소업체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요. 바로 어떤 공간을 청소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질러진 방이나 부엌에 들어섰을 때 여기저기 보이는 대로 치우기보단 그 공간에 들어서서 시작 포인트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엔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언제나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먼지는 항상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위에 있는 표면을 닦아야 한다면 바닥을 먼저 청소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이 방식은 정리 여왕으로 유명한 곤도 마리에의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전 세탁이나 대청소 같은 큰 태스크 같은 경우엔 오히려 조금씩 매일 하는 걸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날 잡고 하루를 빨래하는 날로 정하기보단 매일 세탁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저흰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 비교적 빨래가 많이 나오지만 1인 가정 같은 경우엔 매일 세탁을 할 만큼의 양이 나오진 않겠죠. 전 아침에 빨랫감을 모아 세탁을 하는 게 저의 루틴 중 하나이고 저녁엔 잘 말려진 빨래들을 정리해 놓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주말에 날 잡고 하루 종일 세탁기를 돌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어지더라고요. 전 1년에 한두 번 날 잡고 대청소를 하며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기보단 박스나 컨테이너를 눈에 보이는 곳에 항상 두고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이 보일 때마다 바로 그 컨테이너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 차게 되면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집에 쓸데없는 물건들이 쌓이게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고 정리정돈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매일 하루에 10분 정도만이라도 시간이 날 때 서랍 하나씩만 정리하게 되면 그게 루틴이 되고 습관화 되면서 집안 구석구석 깨끗이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버릴 건 버리고 정리정돈을 한 후엔 집에 있는 물건들은 각각의 정해진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곤도 마리에의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집안의 모든 물건에 정해진 장소가 있게 되면 정리정돈이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류의 물건들을 대충 집안 어느 한쪽에 두기보단 물건 하나하나 아주 명확하게 그 물건이 있어야 할 장소를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원터치 방식으로 물건을 바로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게 쉬워지고 집안이 어질러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 딸아이에게도 매번 강조하는 팁인데요. 바로 집안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마다 빈손으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어떤 물건이 있어야 할 곳이 그 공간이 아니라면 그 방에서 나올 때 그 물건도 같이 나와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있던 방에 부엌으로 가져가야 할 컵이 있다면 그 방에서 나올 때 그 컵도 같이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디시워셔 안에 놓거나 설거지를 해서 컵이 있어야 할 장소에 놓아둡니다. 마찬가지로 각 방에 있어야 할 물건들이 거실에 있다면 거실에서 방으로 이동할 때 그 물건들을 들고 제자리에 가져다 놓습니다. 어차피 몸을 움직여야 할 때 물건도 같이 움직이게 되면 나중에 일부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모든 사람은 각자의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청소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고 그 안에서 최대한 쉽게 청소와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청소를 하루의 루틴으로 만들게 되면 벅차게 느껴지는 걸 막을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당연히 양치를 하는 것처럼 하루의 일과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매일 밤 루틴으로 디시워셔 안에 설거지거리들을 넣고 그 다음날 아침 루틴으로 깨끗해진 그릇을 정리합니다. 이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되니까 정말 양치하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특별한 노력 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집안 청소를 할 때 필요한 세제를 한 곳에 모아두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 또한 대청소를 할 때 필요한 세제들을 모아놓는 곳이 있긴 하지만 동시에 간단한 청소 세제들을 필요한 곳에 배치해 놓는 것만으로도 집안 곳곳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집에 화장실이 1개 이상일 경우 각 화장실에 간단한 청소 세제를 둠으로써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거울이나 세면대, 변기 등을 손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저처럼 쉽게 게을러질 수 있는 사람을 위한 팁인데요. 바로 해야 할 것들을 끝내기 전엔 앉지 않는 겁니다. 일을 마친 피곤한 저녁엔 그냥 널브러져 있고 싶잖아요. 근데 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파에 앉게 되면요, 쉽게 일어날 수 없다는 걸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해야 할 일들을 끝내긴 힘들겠죠? 그래서 전 웬만하면 앉기 전에 할 것들은 다 해놓는 편입니다. 청소를 진심으로 즐겨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전 아니거든요. 하지만 꼭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전 최대한 그 시간을 즐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는 시간엔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를 듣는다든지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습니다. 살림과 육아에 바쁜 엄마들 같은 경우엔 마음 편하게 앉아서 독서를 하는 등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을 가질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청소를 하는 시간에 오디오북이나 음악 감상을 하게 되면 내면에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불안감이나 죄책감이 없이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될 뿐 아니라 동시에 생산적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건 많이들 이미 하고 계신 방법일 텐데요. 이것 또한 곤도 마리에가 소개한 방법입니다. 옷 서랍장처럼 공간이 넉넉지 않을 때 효과적으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옷을 갤 때 이런 식으로 위를 향하게 접게 되면 서랍장 안에 있는 옷들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공간에 훨씬 많은 양의 옷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자신이 입을 옷을 손쉽게 고를 수 있고 옷을 꺼낼 때 주위 옷들을 망가뜨리지 않아서 전 꼭 이 방법으로 옷을 정리합니다. 저에겐 매일 꼭 빠지지 않고 청소하는 3군데가 있는데요. 정말 이 3군데만 깨끗이 유지해도 집 전체가 깨끗하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론 매일 아침 하는 침대 정리입니다. 저의 모닝 루틴 영상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빼먹지 않고 아침에 침대 정리를 하는 이유는 짧은 시간 안에 적은 노력으로 손쉽게 방 전체를 깔끔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이 작은 일 하나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얻는 성취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론 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공간이 거실 외에 어딜까요? 바로 부엌입니다. 부엌의 카운터 위를 정리하고 청소하게 되면 부엌뿐 아니라 집안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웬만하면 부피가 큰 주방 가전제품들은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수납을 하고 항상 그 표면을 깨끗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싱크대입니다. 정말 신기한 게 싱크대 안에 설거지거리들이 넘쳐나고 더러우면 희한하게 집안 전체가 더 쉽게 어질러지고 엉망이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자기 전에 항상 싱크대를 깨끗하게 해놓습니다. 깨끗한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떤 습관보다 먼저 가져야 하는 습관은 바로 집 안의 물건을 적게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떠한 가치도 더해주지 않는 물건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최대한 빨리 정리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듯이 물건을 정리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아주 간단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죠. 이 물건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하고 만약 같은 물건을 보게 된다면 난 또 살 마음이 있는가? 입니다. 만약 살 마음이 있다면 현재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건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가치도 더해주지 않는 물건이란 뜻이겠죠. 매사에 집안을 둘러보고 내 공간에 이렇게 가치 없는 물건이 한 자리 떡하니 차지하고 있다면 망설임 없이 정리해버리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엔 값이 많이 나가는 물건이라면 중고 시장에 팔거나 그 물건이 필요한 지인에게 주기도 하고요. 필요한 시설에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전 항상 집안에 박스 하나를 마련해 놓고 그때그때 이러한 물건들이 눈에 띌 때마다 그 박스 안에 넣어 놨다가 다 쌓이면 가까운 기부시설에 전달하곤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정리하는 물건이 그 누구에게도 가치가 없을 거란 판단이 서면 분리수거해서 바로 정리해 버립니다. 전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극단적인 미니멀리스트도 아니고 저에게 행복감을 주는 물건이라면 꼭 필요하지 않아도 갖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는 사람이지만 실제 필요하지도 않고
마음도 풍요롭게 해주지 않는, 내 삶에 그 어떠한 가치도 더해주지 않는 물건이라면 바로바로 정리해버리는 습관이야말로 제가 간결하고 안락한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물건이 적어지면 저절로 어지럽혀지는 것도 적어지고요. 그만큼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고 여러분의 집을 진정한 휴식의 장소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공간은 마음의 위안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한 후 이제 다음으로 가져야 하는 습관은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 하나하나를 보관할 장소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TV 리모컨 어디 갔어? 차키 어디다 놨지? 여기 놔뒀던 문서 못 봤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질문인가요? 생각해보면 우리 매일 집 안에서 무언가를 찾느라 시간 낭비 참 많이 해요. 그쵸? 근데 그 모든 것들에 정해진 장소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단 집 안에 들어오면 그 물건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물건을 다시 필요로 할 땐 단 1초의 시간 낭비도 없겠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집 안에서 어떤 물건을 한 번이라도 찾게 된다면 곧바로 그 물건을 보관할 장소를 정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정해진 보관 장소가 없이 여기저기 물건들이 흩어져 있던 정신없던 집이 어느새 차분하고 간결한 집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자신만의 쉽고 빠른 데일리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청소 루틴을 갖게 되면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는데 별다른 생각이나 노력 없이 깨끗한 집을 유지시켜주죠. 여러분의 상쾌한 하루의 시작은 바로 전날 밤의 루틴으로 시작됩니다. 하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아침 시간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하는 전날 밤 루틴은 아주 간단한데요. 주방 싱크대를 깨끗하게 해놓고 모든 설거지 거리는 디시워셔에 넣어 돌려놓고 카운터 위를 쓱 한번 닦아주는 것입니다. 이 루틴이 몸에 배이게 된다면 정말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게 되는데요. 설거지 거리는 디시워셔에 넣어주고 싱크대는 간단하게 한번 싹 닦아주고 카운터 위에 남은 물건들을 치운 뒤 천연 스프레이를 사용해 이물질이나 얼룩을 닦아주면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한 주방에서 커피 내릴 때의 기분 상상해 가시죠? 여러분의 집은 물론이고 하루의 시작이 달라질 겁니다. 요리하는 중에 틈 날 때마다 치우기입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식사가 끝난 후 설거지거리를 다시 싱크대에 가져다 놓으면서 주위를 쓱 한번 둘러보면 한숨부터 나오시는 분들 있으시죠? 또 요리할 땐 좋은데 뒷정리하는 건 싫으신 분들, 이 습관을 들이신다면 훨씬 스트레스 안 받고 주방을 깔끔하게 유지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바로 요리를 하면서 중간중간 틈이 날 때마다 얼른 조금씩 치워가며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 사용한 그릇은 바로바로 씻어 놓거나 식기세척기가 있으신 경우 식기세척기로 바로 넣어 놓고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들은 일단 카운터 위에 놓아두지 않고 나오는 대로 바로 분리수거해서 치워버리는 거죠. 냄비에서 무언가를 끓이는 동안 또는 오븐에서 음식이 구워지는 동안 단 2-3분이라도 틈이 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치우게 되면 식사가 끝난 후 한층 어지럽혀진 주방을 보고 한숨 짓는 일은 없어지겠죠. 조금씩 여러 번 하는 습관입니다. 집에 물건들이 여기저기 쌓이고 쌓여 엉망이 된 집을 일주일에 한 번 대청소하는 대신 청소와 정리를 더 작은 태스크로 나누어서 규칙적으로 하는 건데요. 아침에 출근하거나 아이 학교 데려다 주기 전에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어 간단한 정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깔끔한 집을 유지시키실 수 있습니다. 처음 이 습관이 몸에 배이기 전에 집에서 나가는 시간에서 10분 전에 알람을 맞춰놓는 것도 방법인데요. 이때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면 아이를 비롯한 모든 가족 일원이 함께 정리정돈에 동참하는 게 중요하고요. 단 10분 만에 얼마나 집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는지 놀라게 되실 거예요.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는 쿠션들을 정리하고 커피 테이블 위에 남아있는 물건들을 정리해주는 등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밤에 잠들기 전에 나이트 루틴으로 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날 잡고 청소하곤 했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의 절반을 집 청소에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아침, 저녁 루틴으로 하루에 20-30분만 투자함으로써 매일 훨씬 깔끔한 집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루에 한꺼번에 청소를 할 일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집안의 모든 걸 심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이든 그것들을 보관하는 시스템이든 모든 것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습관을 들이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물건을 정리할 때 쉽고 간단하게 치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 보관함에 라벨을 붙여 놓는다든지 비교적 낮은 곳에 보관함을 배치해 놓는 것은 정리정돈을 한창 배워나가는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겠죠. 마찬가지로 각 방마다 작은 쓰레기통을 배치해 놓는다든지, 집이 복층일 경우 각 층에 작은 바구니를 놓고 그 안에 다른 층으로 가져다 놔야 하는 것들을 모아 놓았다가 하루에 한두 번 한꺼번에 그것들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게 되면 매번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겠죠. 집안 전체를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정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항상 깔끔한 집을 유지시켜 줍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각 방마다 침대 시트 재질이 다르게 되면 그만큼 일일이 다르게 빨래를 해줘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귀찮아서 미뤄지는 경우도 생기겠죠. 면, 린넨, 실크 등 각 방의 침대 시트를 같은 종류로 통일하는 것만으로도 항상 깨끗한 침구를 유지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자신이 평소 귀찮아하는 것들일수록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좀 더 쉽고 편리하게 깨끗함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겠죠. 다음 습관은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놓지 말고 정리하기 입니다. 이 습관이야말로 정말 몇 초도 안 걸리는 건데요. 우리 조마가 모든 집안의 물건에 정해진 보관 장소를 정해 두기로 했잖아요. 어떤 물건을 쓰고 이렇게 정해진 곳에 바로 가져다 놓으면 단 몇 초도 안 걸리는 것을 그 몇 걸음 걸어가기가 귀찮아서 일단 보이는 빈 공간 아무 곳이나 두었다가 또 그 공간이 필요하게 되면 다른 곳에 옮겨 놨다가 그렇게 몇 번을 옮기고 나서야 결국 치워버리게 되는 경우 있으시죠? 그리고 이러한 물건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 두 개 쌓이게 되고요. 처음부터 바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면 이렇게 5배, 6배 더 시간을 들이고 또 그만큼 매번 옮길 때마다 쌓여가는 물건들을 보면서 더욱더 치우기 귀찮아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 텐데요.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잡한 보관 및 정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물건을 제자리에 가져다 놔야 하는 때마다 일단 귀찮아지고 미루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건을 치울 때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박스나 바구니 등을 사용하여 간단한 보관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무엇이든 끝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걸레로 각종 표면을 닦은 후 그 걸레를 다시 깨끗이 빨아놓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쓰레기통을 비운 뒤 새 라이너를 다시 그 쓰레기통에 끼워 놓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다 마른 빨래를 갤 땐 그 갠 빨래를 각 방 제자리에 가져다 놓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고요. 예전엔 저도 잘 입지도 않는 온갖 옷들로 가득 찼던 옷방에 세탁한 옷들을 다시 정리해 놓는 게 힘들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저로 하여금 더욱더 미루게 만들었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 여기저기 개어놓기만 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은 옷들은 쌓여가고 집안은 쉽게 어지럽혀졌었습니다. 그 후 필요 없는 옷들을 모두 정리한 뒤부턴 제 옷방의 공간은 한층 여유로워졌고 자연스레 옷을 정리해서 넣는 프로세스도 훨씬 간편하고 쉬워졌고요. 청소를 하거나 집안일을 할 땐 뭐든지 끝까지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 중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완벽주의자라는 걸 아시나요? 무엇이든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거라면 아예 시작조차 하기 힘든 타입이라 남들이 보기엔 게을러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오늘의 토픽인 집안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매일 밤 청소기를 돌리고 다시 스팀 청소기로
바닥을 닦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기운이 없는 날엔 그냥 눈에 보이는 얼룩들만 얼른 제거해주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 정리를 하는 것 또한 10분, 20분 들여서 호텔처럼 매일 정리하는 것보단 그저 침대 시트를 펴주고 이불과 베개를 가지런히 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또 이렇게 해야 훨씬 유지하기 쉬운 루틴으로 자리 잡게 되겠죠. 전 사실 매일 아침 침대 정리하는 건 1분도 안 걸린답니다. 정리정돈을 완벽하게 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미루다 보면 결국 계속해서 지저분하고 정신없는 공간에서 살게 되겠죠.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는 여건이라 해도 일단 몸을 일으켜 움직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집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면 차 안을 완전히 비우고 나옵니다. 그날 차로 가지고 온 모든 것은 집에 도착했을 때 꺼내서 들고 나옵니다. 항상 깔끔한 차에서 운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집에 돌아오면 바로 외투를 걸어 놓는 것입니다. 또한 문에 들어서면 바로 스카프나 장갑, 모자 등도 벽장이나 옷장에 즉시 걸어 놓습니다. 우편함이나 집 앞에 있는 여러 광고물들을 즉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차고에 있는 재활용 박스에 버리고 집 안으로 아예 들여놓지 않습니다. 다음은 우편물 바로 확인하기인데요. 집으로 가지고 들어온 우편물들은 바로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는 정해진 보관함에 넣어두고 필요 없는 것들은 즉시 정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확인해야지 하고 카운터탑이나 식탁 위에 쌓여져 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집에 돌아오면 차키나 열쇠는 정해진 곳에 놓는 것입니다. 집안 모든 물건이 그렇듯 차키나 열쇠 또한 귀가 후 바로 정해져 있는 자리에 놓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3층으로 되어 있어 1층에서 바쁘게 일하다 어떤 물건을 제자리에 놓기 위해 3층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매 층마다 이러한 캐치홀 상자를 가져다 놓고 제자리로 갖다 놔야 하는 물건들을 이 상자에 담아 놓았다가 다른 층으로 옮겨갈 때 함께 가지고 갑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각 방에 이런 캐치홀 상자를 준비해 놓으면 그 방에서 나올 때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물건들을 들고 나오기 한결 수월해집니다. 깨끗이 설거지된 그릇과 접시들은 바로 제자리에 가져다 놓습니다. 주방 카운터탑이나 싱크대, 식탁 위에 쌓이게 되는 걸 방지해 줄 것입니다. 식기, 세척기는 항상 비워놓기입니다. 세척이 완료된 후에 그릇들을 바로 정리하게 되면 다음번 설거지거리가 많아 세척기를 이용할 때 그제서야 부랴부랴 꺼내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원터치 방식 기억하시나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아래 더보기 창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한마디로 2번 손이 갈 것을 한 번에 끝내는 것인데요. 벗은 옷을 침대, 소파, 의자 등에 걸쳐놓지 않고 더러운 옷은 바로 빨래통에 넣고 깨끗한 옷은 옷장에 즉시 걸어놓게 되면 나중에 2번 손이 가는 걸 막을 수 있겠죠. 빨래대나 건조기에서 옷을 꺼낸과 동시에 바로 갠 후 정리해 놓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세탁기 돌리는데 1시간, 드라이어 돌리는데 1시간, 그리고 다 갠 빨래 각 옷장에 가져다 놓는데 일주일 걸린다고요. 빨래를 갠 후엔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바로 가져다 놓습니다. 욕실 세면대와 카운터는 욕실에서 나오기 전 닦아줍니다. 아침에 준비하고 나서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하루에 2번만 닦아줘도 항상 깨끗한 카운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가르칩니다. 도시락이나 학교 과제물 등도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습관을 들여놓으면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적은 양의 설거지는 나오는 대로 바로 해놓습니다. 물론 냄비나 팬 같은 경우엔 1분보다 더 걸리겠지만 커피잔이나 스낵을 먹은 접시 같은 경우엔 나올 때마다 설거지를 하게 되면 싱크대에 쌓이게 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토스터나 에어프라이어 등 각종 주방 기기들을 공간이 되는 대로 정리해서 넣어 놓게 되면 주방을 한층 더 깔끔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일이 끝나면 그 자리를 뜨기 전 책상을 잘 정리해 놓습니다. 내일 새롭게 이 자리에서 일하게 될 내 자신을 위해 정리해 놓게 되면 다음날 오늘의 나를 고마워하게 되겠죠. 놀이가 끝난 후 장난감을 정리하는 것은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꼭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수록 습관을 들이기 쉽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것 또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각 방에서 집안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꼭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물건과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저런 종류의 리모컨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실에 여기저기 놓기보다 한 자리에 정리해 놓게 되면 필요할 때 리모컨 찾아 헤매이는 걸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깔끔한 거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충전기나 전기 코드들을 한 자리에 잘 정리해 놓게 되면 나중에 손쉽게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결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했던 담요는 바로 개서 정리해 놓습니다. 너저분하게 펼쳐져 있는 블랑켓만큼 공간을 쉽게 지저분한 느낌을 주는 것도 없답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것들은 냉장고나 팬트리에서 바로바로 버립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체크하세요. 손때가 묻어있는 냉장고나 오븐, 전자레인지 등의 기기들을 닦아주면 반짝반짝 한결 깔끔한 주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토픽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데요. 깔끔하게 치워진 여러 표면들은 그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집안이 어질러져 있을 경우 이런 표면 위에 어질러져 있는 물건들은 더 많은 잡동사니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탁 위에 이미 놓여져 있는 여러 책들과 종이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차피 쌓여 있는데 하나쯤 뭐 더 놓는 게 무슨 대수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해주고 쉽게 그 위에 계속해서 잡동사니들을 쌓아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방법이 바로 표면에 집중하는 건데요. 가끔 우리 마음 먹고 청소를 시작하려고 딱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저 바닥도 청소해야 하고 창문도 닦아야 하고 카운터도 치워야 하고 일단 청소해야 할 것들로 압도당하잖아요. 그래서 추진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부담이 먼저 확 들죠. 그래서 전 수시로 눈에 보이는 표면 위를 정리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3번 정도는 집안을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표면 위에 그곳에 있지 않아야 되는 물건들을 치우는데요. 이렇게 들으시면 벌써 또 좀 부담되시죠?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치우라고?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수시로 치우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거의 매번 치울 것 자체가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정말 한번 쭉 둘러보고 정리하는데 2분도 안 걸리게 됩니다. 물론 저희 집은 아주 큰 집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만약 아주 넓은 집에 사신다면 섹션별로 나눠서 오전엔 가족들이 주로 생활하는 거실이나 주방 그리고 오후엔 침실이나 기타 다른 공간들을 다니면서 모든 표면 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표면 위를 정리하라고 했더니 물건 더미 자체를 가지고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물건들을 정리하지 않는 이유는 보통 곧 다시 쓸 물건이란 생각 때문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물건들로 하여금 그 주위에 또 다른 잡동사니들로 쌓이게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것들을 제자리에 정리하는 건 1분도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결국 훨씬 많은 시간을 들여 그 장소를 치우게 될 것입니다. 바닥을 물걸레로 닦으며 청소하는 건 겉으론 깨끗해 보이지만 결국 온갖 먼지와 세균을 주변에 퍼뜨리기만 하고 실제로 제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스팀 청소기로 닦을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매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스팀 클리너로 바닥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세제도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잔여물이 남지 않고 또한 우리가 흔히 쓰는 물걸레 로봇 청소기와 같이 눈에 보이는 먼지만 닦을 뿐 그저 세균을 주변에 퍼뜨리는 게 아니라 뜨거운 스팀을 사용해 99.99%의 세균을 없애주기 때문에 전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돈내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밑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주 저렴하면서 성능 좋은 제품들 많습니다. 이처럼 제가 여러분께 스팀 클리너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저의 청소 시간을 말 그대로 반으로 줄여줬기 때문입니다. 평소 쓰던 다른 청소 용품들에 비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빠르게 닦아주는지 매번 감탄을 하게 되는데요. 기름때에 찌든 주방기기들을 닦는 시간도 강한 세제를 사용해 닦을 때보다 시간을 반으로 줄여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뜨거운 스팀을 사용해서 기름때를 녹여 제거하기 때문인데요. 세제로 이리저리 기름때를 확산시켜 놓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녹여서 들어 올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닦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공기 중에 증발하는 강한 세제의 독성도 피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욕실처럼 타일로 된 바닥 사이사이에 낀 때들도 쉽고 간단하게 제거해주기 때문에 집안 곳곳 아주 유용하게 쓰면서 청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닦지 말고 스팀 청소기로 빠르고 깨끗하게 청소하자고요. 인간은 습관의 존재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매일 아침 이를 닦고 샤워를 하고 외출을 위해 옷을 입는데 특별한 생각 없이 몸이 저절로 움직여지고요. 이처럼 한번 습관으로 길들여진 행위는 우리 두뇌에 여유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좀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 청소 또한 이렇게 습관화시켜서 특별히 계획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하루의 루틴을 만들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청소를 함으로써 항상 깨끗한 집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보다 쉽게 청소 루틴을 형성할 수 있었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이 매일 해야 하는 청소 작업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이미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는 다른 일과나 습관에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습관에 연결시키는 건데요. 우리의 두뇌는 반복된 패턴으로 인해 이미 갖고 있는 습관과 새로운 행동을 함께 묶어서 습관화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바로 모든 설거지거리를 디시워셔에 넣고 동시에 간단한 주방 청소를 하는데요. 이렇게 매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의 저녁 루틴으로 자리 잡게 됐고 처음엔 저녁 먹고 좀 쉬었다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젠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그렇게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번 앉으면 엉덩이가 그렇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청소 어차피 해야 할 거라면 이렇게 루틴으로 만들어서 단 몇 분 만에 보다 쉽고 빠르게 해결하세요. 다음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의 집을 더 깔끔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청소 체크리스트를 만들게 되면 하루에 한두 개의 작업만으로도 일주일 안에 집안 모든 곳을 공략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엔
2가지 종류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시기에 따라 바꿔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별 청소 목록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리고 매일 해야 하는 청소 목록을 정해 놓는 건데요.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놓게 되면 눈으로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집안 청소나 정리정돈에 대한 부담감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요되는 시간별로 청소 목록을 정해 놓는 겁니다. 10분, 30분 또는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청소 작업들을 리스트업 해 놓음으로써 틈틈이 시간이 날 때 해당되는 시간에 맞춰 청소를 할 수 있게 되죠. 저도 처음엔 이 청소 체크리스트라는 걸 봤을 때 든 생각이 아니 뭐 굳이 저렇게 하나씩 써놔야 하나,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필요한 대로 하면 되지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게임 체인저였어요. 청소 목록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과 시각화하는 것의 차이는 그것들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추진력에 있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집안은 전혀 다른 공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리스트업을 했다면 실행에 옮겨야겠죠. 그래서 다음 팁은 바로 타임 블로킹입니다. 저의 시간 활용법에 관한 영상 보신 분들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끝낼 수 있게 해주는 타임 블로킹에 관해 이미 아실 텐데요. 전 청소 또한 저의 캘린더에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우리 솔직히 휴대폰 보고 TV 볼 시간은 있어도 청소할 시간은 없는 경우 많잖아요. 그쵸? 에이 뭐 나중에 한 30분 시간 내서 청소하지 하는데 그 30분 안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청소 또한 여러분의 일주일 스케줄에 아예 포함시켜 타임 블로킹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자연스럽게 실행에 옮겨지게 됩니다. 물론 청소 전문 업체가 아닌 이상 2-3시간씩 블럭해서 청소를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만 특정한 청소들은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으면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꼭 일요일에 하는 이불 빨래가 그중 하나인데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깨끗한 이불에 잠드는 게 저의 주말 루틴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팁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만큼 그 시간 안에 끝내고자 하는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전 청소를 시작할 때 타이머를 세팅해놓고 저의 전투력이랄까요? 아무튼 집중해서 시간 안에 끝내려고 노력합니다. 왜 우리 TV 틀어놓고 몸 슬슬 움직이면서 청소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딱 집중해서 30분 걸릴 거 15분 만에 끝내는 게 저의 방식입니다. 정해진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정해놓은 청소, 이렇게 해보시면 하루 종일 찔끔찔끔 여기 정리했다 저기 청소했다 하는 거에 비해 훨씬 효과적으로 빠르게 청소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매일 실천하는 청소 체크리스트, 주방부터 가볼까요? 젖은 걸레를 사용해 이물질이 잘 모이는 부분에 바닥을 닦아줍니다. 보통 주방 캐비넷 아래나 식탁 밑에 각종 음식물 부스러기가 쉽게 떨어지죠. 행주를 개서 정리하거나 걸어두고 설거지 스펀지를 적셔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려줍니다. 부엌 카운터와 식탁 위를 친환경 세제를 사용해 닦아주고 식기세척기 안에 설거지거리를 넣어 놓습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은 바로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비웁니다. 싱크대 안에 남아있는 설거지거리를 비우고 쓱 한번 닦아줍니다. 전자레인지나 냉장고 표면도 닦아주고요. 토스터 밑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 등을 치워 놓습니다. 거실로 가볼게요. 거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소파, 그 위에 있는 쿠션과 블랭킷을 잘 정리합니다. 각종 책이나 잡지, 게임기 등을 보기 좋게 정리하고
커피 테이블 위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나 손자국 등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바닥도 잊으면 안 되겠죠? 핸디 청소기를 사용해 눈에 보이는 먼지 등을 청소해줍니다. 다음은 욕실입니다. 세면대와 수도꼭지, 손잡이 등을 닦아주고 변기 안을 쓱 한번 닦고 겉면도 닦아줍니다. 거울을 젖은 수건으로 닦고 마른 수건으로 다시 한번 닦아주고 쓰고 난 수건은 새 수건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등도 치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침실입니다. 매일 아침 침대 정리는 필수입니다. 침대 위 구겨진 이불은 다른 곳을 아무리 깨끗이 정리해도 방 전체가 어지러워 보이게 만들거든요. 침대 위나 서랍장 위에 대충 걸쳐 놓은 옷들은 옷걸이에 걸거나 빨래통에 넣고 스탠드 위를 정리합니다. 이 외에 다른 공간들은 제가 저의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청소 루틴 공개해 드릴 때 함께 공유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집안을 항상 깨끗이 유지시키고 싶으신 분이시라면 채널 구독하셔서 저와 함께 정리정돈을 루틴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일 실천하는 청소 루틴 보셨는데요. 언뜻 보면 많아 보여도 막상 실행에 옮기면 한 태스크당 1분도 안 걸리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습관으로 만드신다면 저처럼 아주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깔끔한 집을 유지시키실 수 있습니다. 트레이는 작은 물건들을 함께 보관하기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칫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트레이를 사용해 놓게 되면 훨씬 깔끔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실이나 주방 또는 화장실 등 집안 곳곳 작은 물건들을 모아놓아야 하는 곳이라면 이 방법을 꼭 사용해 보세요. 이때 작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트레이를 사용해 데코레이션을 위한 물건을 놓으실 때는 어떤 물건이든 인간의 눈에 가장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숫자 3을 기억하신다면 훨씬 더 깔끔해 보이겠죠?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음식이나 스낵들은 다양한 모양과 색상으로 포장이 되어 있죠. 이런 포장을 제거하고 내용물만 따로 용기에 보관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어수선함을 줄여줌으로써 여러분의 주방이나 팬트리는 더욱 깔끔해 보일 것입니다. 이때 소비기한은 따로 기록해서 용기에 붙여줍니다. 또한 투명한 용기에 보관하게 되면 내용물이 더욱 잘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모든 음식들이 정확히 얼마나 남아있는지 쉽게 볼 수 있고 이는 결국 낭비를 줄이는 데 또한 도움이 됩니다. 전 언제나 집안에서 용도별로 스테이션을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주방 한쪽에 작은 커피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여긴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그 밖에 커피에 꼭 넣는 콜라겐 파우더와 같이 커피에 관련된 것들을 한 곳에 모아 놓았습니다. 같은 컨셉으로 이렇게 티 스테이션도 마련했는데요. 이렇게 용도별로 같은 타입의 물건들을 한 곳에 모아 위치를 선정해 놓게 되면 물건을 이리저리 옮겨야 할 필요도 없고 그만큼 정리정돈도 쉬워질 뿐 아니라
집안 구석구석 공간 활용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무리 정리를 해놓아도 지저분해 보이는 잡동사니들 꼭 있잖아요. 그러한 물건들은 용도별로 컨테이너에 담아놓게 되면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컨테이너 색깔도 투명하거나 흰색으로 통일시키는 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저분한 건 가려주고 필요할 땐 손쉽게 꺼내 쓸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의 집 안에서 직선을 많이 유지할수록 시각적으로 더 깔끔한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반을 같은 높이로 유지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방법은 집안의 모든 공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재나 거실에 있는 책장 같은 경우엔 모든 라인이 균일하게 정돈되어 있을 때 깔끔한 집의 이미지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컨셉은 벽에 걸어놓는 액자에도 적용되는데요. 선에 맞춰 가지런히 걸어놓게 되면 들쑥날쑥하게 걸어놓을 때보다 훨씬 집안 분위기가 깔끔해 보입니다. 냉장고 안이나 옷장 또한 마찬가지로 아이템마다 보관 장소를 정해 놓는 걸 잊으면 안 되겠죠. 쉬운 방법으로 전 상자나 바구니를 사용해 한 곳에 물건을 모아 놓습니다. 크게 3가지 타입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투명한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내부를 볼 수 있어 팬트리나 옷장 정리에 적합하고, 흰색 또는 밝은 색상의 컨테이너는 어떤 환경에서든 튀지 않아 노출이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함을 마련해야 할 때 자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함과 시각적 재미를 더해주는 나무나 리넨과 같은 천연 소재로 만든 컨테이너는 정리뿐 아니라 장식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데코가 필요한 곳에 놓는 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음식과 마찬가지로 전 가능하면 모든 물건의 포장을 제거하는 걸 선호합니다. 내용물을 따로 보관하게 되면 사용량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구입으로 인해 집안에 물건이 쌓이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려한 포장을 제거하게 되면 균일한 색상과 정돈된 내용물이 여러분의 집을 한층 깔끔하게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저의 구독자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 보통 새벽 5시 이전에 기상하는데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몇 시가 됐든 여러분의 아침에 15분만 더 여유를 가지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저의 첫 번째 아침 청소 루틴입니다. 커피를 내리는 잠깐의 시간을 활용해 어젯밤에 돌려놓았던 식기세척기를 비웁니다. 이렇게 가족들 아침 식사 전 비우게 되면 아침 식사를 한 그릇들을 바로 식기세척기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바쁜 아침에 따로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 깨끗한 싱크대를 유지할 수 있겠죠.
저의 두 번째 아침 청소 루틴은 침대 정리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게 되면 밤새 이불이 덮여 있던 습한 침대를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난 뒤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의 시작에서 성취감과 추진력을 더해주는 가장 빠르고 쉬운 아침 청소 루틴입니다. 저의 세 번째 아침 청소 루틴은 욕실 정리입니다. 샤워를 하고 준비를 마치면 샤워 부스에 물기를 닦아주고 단 몇 초면 되는 욕실 카운터탑과 거울을 닦아줍니다. 저의 네 번째 아침 청소 루틴은 바로 빨래인데요. 아이가 일어나서 씻는 동안 빨래를 돌려주면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시간에 딱 맞게 끝나 있어서 바로 드라이어에 넣어주면 됩니다. 물론 하루 종일 외출을 하셔야 한다면 빨래는 집에 돌아와서 돌리셔야겠죠. 이렇게 하루에 한 번만 세탁해줘도 빨래거리가 쌓이는 일은 없게 됩니다. 다섯 번째 저희 아침 청소 루틴은 주방 정리인데요. 거창할 것 없이 그냥 아침 식사 때 사용한 그릇들을 아까 미리 비워둔 식기세척기에 넣어주고 카운터탑처럼 표면 위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닦아줍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집에 돌아왔을 때 깨끗한 주방이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마지막 저의 아침 청소 루틴은 나가기 직전 주위를 둘러보고 2분 안에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얼른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줘도 여러분의 집은 훨씬 깔끔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의 아침 청소 루틴을 포함한 모닝 루틴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매일 실천하시게 되면 단 15분 만에 생각보다 훨씬 깨끗한 집을 쉽게 유지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전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